역시 시작 지켜야 되니까. 그것이 지금 바로 나오게 됐어요. 이게 되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행정사 법령 제도 컨설팅 이거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제 잠깐 저를 소개하자면은 저는 대한행사협회 교육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행정심판 소망 행정사 사무소 대표 행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 만나 뵙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 순서는 여기 있어요. 네. 자, 오늘 강의 여러분들이 말씀드릴 순서는 행정사의 그 정의, 이것은 행정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행정사 정의 또 비전과 자세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가 꼭 알아야 할 주요 법령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정사의 제도와 행정사법 중심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사로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또 우리 행정사법 이제 2조 6항에도 있습니다. 이제 상담 국민들이 이제 행정적인 어려움을 갖고 찾아왔을 때 어떻게 상담하느냐, 상담 방법, 또 컨설팅, 어떻게 하면 행정사를 좀 더 잘할 것인가, 이런 것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2시간 동안 축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공직자 또 그리고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여러분 만나 뵙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유대계의 유명한 독일 철학자가 있죠. 마틴 부버라는 사람은 나와 너란 책에서 인간은 서로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만난 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특히 같은 행정사로서 여러분을 만났다는 것, 이건 큰 축복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서로 인간의 만남 속에서 또 인간은 성공도 있고 행복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성공의 85%다. 학자들의 연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학자들의 성공 덕목 4요소도 지능, 지식, 기술, 자세인데 그중에 인간관계를 통한 인간의 자세가 성공의 97%를 차지한다. 이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75년간 700여 명 대상으로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인간관계가 행복의 비밀의 1위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관계. 여러분 오늘 저와 만남, 이 인연, 이 좋은 관계로 발전해서 특히 우리 행정사로서의 서로 좋은 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공하시고 또 행복하시고 우리 함께 행복을 누려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피곤하시죠? 제 댁에서 또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듣는다는 건 보통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대학의 교수로 또 총장으로 이제 공직에서 강의를 많이 다녔습니다. 전국적으로 또 외국에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아프리카, 동남아까지 전 이제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이제 행정 문제, 경영 문제, 또 한반도 평화 문제, 통일 문제 가지고 강연을 많이 다녔습니다. 강의할 때는 힘이 나고 그러는데 강의 들을 때는 그렇게 피곤하고 졸려요. 여러분 졸리시더라도 오늘은 참고 저와 함께 즐거운 시간, 너무 또 크게 부담을 갖지 마시고 이런 시간 됐으면 합니다. 이제 교육학에도 그런 얘기 있습니다. 강의 들을 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면 행복하고 좋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으실 때 편안한 마음으로 잘 들어두시면은 교육학에서는 30% 40% 기억할 수 있대요.
그러나 중요한 건 노트하면서 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7, 80%를 기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걸 실질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90%, 100% 기억할 수 있다. 이렇게 교육학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제 교재에 있으니까 뭐 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교재에 여러분들 아마 다 받으셨으라고 믿습니다. 이제 23페이지부터 43페이지 제 교재에 보면은 제가 쓴 강의안이 나옵니다. 그 강의안을 제가 직접 저술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강의안을 펴시고 보시면서 또 중요한 건 거기다가 또 내가 강의안에 없는 것, 새롭게 변화된 것, 발전된 거는 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추가한 내용이 있거든 여러분 메모도 해두면서 하면 훨씬 더 강의가 잘 듣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왕에 오셨으니까 피곤하시지만 행정사로서 큰 정말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저는 전문 자격사로서 활동하실 여러분과 저의 만남이 정말 비전, 소망, 기쁨과 건강, 또 여러분 행정사로서 성공하는 계기도 만들고 행복이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대한행정사협회 이제 교육부회장이라고 소개는 했습니다만 저는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사법고시 공부를 한 6, 7년 하다가 이제 사무관, 행정부 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못한 데 대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야간부에는 사무관급 이상 응시 자격을 줘서 야간부에 응시해서 들어가서 이제 행정학으로 석사를 했습니다. 또 박사학위 과정은 단국대학에서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학을, 법학과 행정학을 전공하고 또 이제 공직에서 사무관, 서유관으로 지내다가 이제 대학의 교수로 박사학위 받고 나니까 교수로 초빙이 돼서 갔고 법정대학에 또 정보화 시대 사이버대 총장을 역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경력, 행정 경력이 정말 행정사로서의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과 같은 행정사로서 꼭 알아야 할 행정사의 법령, 또 제도, 컨설팅 모든 분야를 함께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는 것 큰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일입니다.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호지자 불이가 납기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자보다는 즐거워하는 자가 더 낫다. 여러분 뭡니까? 행정사를 좋아해서 오셨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또 좋아해서 오셨다면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하는 것이 더 낫다.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였습니다. 제가 이건 만든 말입니다. 낙지자 불이와 감지자다. 즐거워하는 것보다도 감사함을 하는 게 더 낫다. 여러분 인간이 감사할 때 행복지수가 굉장히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번 감사하고 웃다 보면 이건 엔돌핀보다 더 크게 강한 다이돌핀까지 나오면 암세포도 녹인대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강의 들으실 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건강도 하시고 좋습니다. 강의뿐만이 아니라 인생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해서 여러분들에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래 유대계 독일 시인 사무엘 운만이라는 사람이 있죠. 청춘이라는 시에서 인간은 나이가 들어서 늙는 게 아니라 이상, 꿈, 열정을 잃으면 늙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공직 또 교수 65세 은퇴하고 총장 끝나고 나니까 70세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또 우리 행정사법이 개정돼서 또 제가 공직 경력으로 행정사 자격을 받아서 행정사를 하게 됐는데 또 교육 경력,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교수로 총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대한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교육을 제가 총괄해 왔습니다. 우리 행정사협회 교육장이 여기 지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는 여기에 영등포에 있습니다만은 서울에 영등포에 그러나 제가 우리 협회 강의장이 이런 강의장이 마련되지 않았을 때는 제 사무실에서 거의 한 3년을 했습니다. 한 100여 명 이상 또 이번에도 많이 100명 이상 오셨습니다만은 많이 오실 때 또 우리 행정사님들이 한 100명, 200명 이렇게 많이 올 때는 이제 대학 강당을 빌려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평소에는 그때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40, 50명 이렇게 와요. 평달은. 그러면 저희 사무실 거의 다 했습니다. 실습도 하고.
그럴 때 너무 보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행정사로서 여러분 앞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총장 한 분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배워서 남 주자. 저는 그 마음에 너무 와닿아요.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공부 안 하면 왜 공부 안 하냐. 공부해서 남 주나 너 줘, 너가 갖는 거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공부해서 남 주자. 여러분 제가 행정사로서 공부하고 법학 행정학 전공해서 또 공직으로 교직으로 이렇게 실제 경험도 해가지고 행정사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는 걸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정말 들려드리는 거, 알려드리는 거. 이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정사법 1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정사법 1조에 우리 행정사의 목적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분도 계시고 공직에서 행정사 자격하신 분도 계십니다. 혹시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 한번 화면상에서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몇 분이나 계시나 보십시다. 시험에 예, 여러분 나오시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도 예. 왜냐하면은 합격이 때는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그 행정대학원에 서울에 그 행정대학원에 우리 서울대 다닐 때 그 주간 학생들, 야간 학생들이 이미 행정고시 합격하거나 3과 이상 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괜찮습니다만 주간에 다닌 사람들은 행정고시하고 꼭 행정사 시험을 같이 봐요. 행정고시하고 행정사 시험. 그래서 많이 저희 후배들도 주간에 들어와서 우리 행정사 이제 저한테 교육도 받고 나갔습니다. 정말 너무 축하드립니다. 행정사 시험에 합격해 오신 분들도. 그리고 공직에서 정말 10년, 20년, 정말 수십 년 이렇게 국가를 위해 봉사하다가 여러분 나오셔서 지금 행정사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이제 국민을 위해 봉사할 때입니다. 행정사법 1조의 목적대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행정사법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사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 저와 함께 이렇게 행정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일하시다가 혹시 모르시거나 또 음나신 점이 있으면은 꼭 저한테 연락도 주시고 또 이렇게 뭐 카톡이나 또는 이메일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제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프라인 교육하실 때는 명함도 서로 나누고 하니까 좋은데요. 오늘 제 교재에다 아예 써놓으시죠. 교재 제 그 난에다가 010-3709-7156입니다. 010-3709-7156. 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예.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손 한번 더 드시면 제가 010-3709-7156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이렇게 됐더니 이메일로 메일까지 어떻게 알으셔가지고 카톡으로 인사도 보내주시고 또 아주 강의 내용도 참 좋은 내용 알았다고 보내주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답변으로 또 제가 강의한 내용도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도 보내드리고 우리 행사협회 홈페이지라든가 올리는 것 이런 것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서로 이렇게 정보는 교류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혹시 행정사 하시다가도 음란 점 있으면 꼭 물어보시고 지금도 그래요. 저한테 교육받으신 분들이 행정사다가 지난번에 영업정지의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이 들어왔는데 나보고 좀 알려달라. 다 얘기해 줬습니다. 음주운전 면허 하다가 면허가 취소되는데 그게 들어왔다 이거죠. 갑자기 받으니까 자기는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막 이 당황해가지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다 안내해 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뭐 깊은 거 구체적인 건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 7년을 해보니까 2013년도 저는 일기에 바로 1회 1기로 합격 증서를 주더라고요. 공직자들에게도 행정사 합격 증서. 그래가지고 행정사 자격을 받아서 1회 때 교육을 받았습니다. 2014년도 2월 달이죠. 받았기 때문에 이런 교육에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뭐가 되는데 교육을 하다 보니까 또 바로 이제 제 사무실을 법원 앞에
냈고 법원 앞에 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서초동 법원 앞에서 이제 교대역이죠. 거기에서 바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계신 분들은 또 가끔 찾아오셔도 좋고 이렇게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아까 행정사법 개정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번에 행정사법이 개정이 약간 좀 몇 군데가 특징 있는 것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이 앞으로 법령 전체를 소개하면서 또 행정사법 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사법 특징이 이번에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하는 행정사 법인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 법인. 예. 그러니까 전에는 행정사 합동사무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법인, 예를 들면 변호사도 로펌이 있잖아요. 세무사도 세무법인, 이 노무사도 노무법인 이런 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법인 설립이 되어 있고 행정사의 품위 향상과 직무의 개선 발전을 위한 대안의 행정사회 설립 및 의무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은 지난 5월 달에 5월 20일 날 통과가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168명 중 164명 찬성으로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공포가 돼가지고 지금 시행돼서 내년 내에 이제 시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이제 행정사 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 교재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또 메모를 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특히 법률정책위원장으로 섬기다 보니까 우리 회장단과 함께 국회에도 행정안전위원회 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우리가 만나면서 또 국회 공무원들도 입법공무원들도 우리 행정사 교육을 받아요. 제가 국회 가서도 교육도 많이 했습니다. 입법공무원들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해줘요. 또 그리고 이제 국회 의원들 또 입법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일본에 제가 총무성에 방문해서 일본의 행정사법과 우리 한국의 행정사법 비교를 해서 국회에서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니까 일본에도 역시 행정사 법인도 돼 있고 또 이제 똑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참고해서 이번에 전부 넣었습니다. 또 이제 대한행사회 의무 가입 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8개 행정사회가 있는데 지금 하나로 단일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러니까 단일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행정사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의무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정회원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일본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회원이 돼야 행정사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 아시고 그리고 또 퇴직공무원 행정사의 퇴직 전 1년 이내 근무한 행정기관 관련 업무는 수임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근무한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많이 전관 예우 안 된다 그렇게 이제 그 사회에서 얘기도 많았습니다만은 자기가 있었던 직장에 1년 이내 그는 그 기관에 관련된 일은 수임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행정사 교육 강화를 위한 실무교육, 연수교육이 더 이제 강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이 기본 소양교육이 20시간, 또 실습교육이 40시간입니다. 근데 제가 1회 때 받을 때는요, 1주간 풀로 이제 기본 소양교육을 받고 3주간을 실습교육을 했어요. 그때도 한 달 거의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너무 많다 해가지고 이제 줄인 것이 지금 이렇게 줄여졌습니다. 근데 이제 행정사법 개정 이후에는 좀 더 강화될 겁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행정사협회 교육부회장 또 법률정책위원장과 함께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법 개정 문제도 직접 관여하고 일본까지 가서 또 일본에서 행정사 제도가 사실은 지금 비교적 다른 나라보다도 행정사가 상당히 아주 제도가 잘 됐습니다. 다른 나라보다는. 그래서 이제 일본에 가서 연구를 해다가 또 발표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정도 안도 나오고 이번에 개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행정사가 뭐냐 한번 여러 번 살펴봅시다. 제가 이제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것은 또 행정학적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돼요. 행정이란 뭡니까? Public Administration. 그렇죠? Public Administration. 이건 어디에서 나오나요? Public이란 공익성, 공공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Administration.
애들은 접두사지만 미니스터 미니스트리 장관 목자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여기는 섬기고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리 행정사님들은 뭐 그 장차관님들도 많이 옵니다. 국립대학 총장들도 많이 오시고 뭐 하여튼 교육기관도 많이 오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 우리 공직자들이 많이 옵니다. 근데 그분들에게도 제가 이제 이렇게 우리 행정의 개념을 잘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 아시겠지만 그러나 행정학적인 개념에서 이런 개념이 있다는 걸 참고로 여러분들이 하셔서 우리가 정말 국민의 편익을 위해 행정법 제1조의 목적대로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하도록 정말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이런 마음을 한다면은 여러분 행정사에서 뭐 돈 벌자 물론 그런 분도 있죠. 돈도 벌어야죠. 뭐 생활해야 되니까. 그러나 섬기고 열심히 하다 보면요 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국민에게 접근해서 하면은 국민들이 많이 따르지 않아요. 따르고 와서 묻고 국민의 어려울 때 행정적으로 어려울 때 와서 이제 우리가 도와드리면 그렇게 또 고마워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 가보니까 행정사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가의 법률가 그렇게 불러요. 가의 법률가. 거리 같자 이제 가의 법률가, 거리의 법률가래죠. 거리의 변호사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굉장히 가까운 걸 의미하잖아요. 거리에서. 누구나 만나서 대화해 줄 수 있다. 우리 대한행사협회에서는 행정사를 퍼블릭 애드미니스트레이션 로이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행정사의 개념에서 로이어 법률가다. 왜? 여러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세요. 행정사가 행정에 관한 한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물론 우리 법률가 하면 대표적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를 저도 법학을 전공해서 한 6, 7년간 참 법학을 달달 애우다시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뭐 인원도 적게 뽑았지만 사법고시 한 20여 명 많이 뽑아야 그렇게 했는데 물론 안 되려니까 안 되겠죠. 그래도 될 사람들 돼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안 되는데 여러분 아마 행정사도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행정적인 행정부서에서 이렇게 함께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안 갔다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 이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행정법률가로서는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자긍심을 가져야 돼요. 왜? 행정에 수천 가지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다 집행하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집행하고 실질적으로 공부하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럼 그 분야에 관한 최고의 법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잘해야 한다. 제가 이번에 감사한 게 바로 한 일주일 전입니다. 환경부 산하에 환경 중앙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 회의하는데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을 해봤는데 분쟁 조정위원장은 이제 환경부 그 고위 공무원했던 분이고 그 사무국장도 있고 거기에 뭐 각 팀장들도 있고 또 이제 비상임위원들은 여러 분야에서 나오더라고요. 이제 특히 뭐 소음 분야, 또 축산 분야, 또 뭐 폐기물 처리 분야, 뭐 법률 분야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앞으로 이런데 우리 행정사도 자문위로 들어가야 한다. 제가 그런 주장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환경 분쟁 문제도 지금 요새 지구 보존 문제가 얼마나 이 환경 문제가 얼마나 참담합니까? 여러분 코로나19로 지금 힘든 때입니다. 코로나19도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인간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데서 오는 이런 것도 많이 원인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을 그대로 보존 못하고 파괴. 물론 우리 발전을 위해서 파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문제, 이런 분쟁 조정해 주는 문제가 또 환경부에 있습니다. 제가 참여해가지고 제 유튜브에 바로 올렸어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이제 박완신 TV 채널, 박완신 TV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행정사 교육한 것도 쭉 나오고 이런 중간중간 행정사에 대해서 중요한 업무들을 다 거기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셔서 이번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가서 보니까 참 어디
예를 들면 축사가 있잖아요. 소들을 많이 기르는 시골에 가면 축사인데 그 시골에 아파트를 지은다고 해서 재건축을 해요. 그럼 막 그냥 산도 부수고 소리도 나고 하니까 소들이 그 소리가 나면 죽어간대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조합장이나 건설 회사에 그걸 또 이의를 제기해요. 이건 준사법 절차니까 법원으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 먼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행정적으로 이거 해야 돼요. 환경부도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혹시 환경부에 계신 공무원이 계시다면 이거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하면 거기에서 또 이제 손해배상을 얼마 해주라고 그러고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조정도 하고 알선하고. 그러면 조정해 주다 보면은 그게 이제 행정적으로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그랬어요. 그러면은 또 역으로 거기 사례들이 다 그렇게 축사가 손해보는 그런 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번 시골에 가서 잠깐 돌아다니다 보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런 얘기, 시골의 행정사로서 업무 처리해 주기 위해서 한번 거기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 환경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축사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게 아니라 주민들도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왜? 축사에서 냄새가 그냥 진한 그 짐승 냄새, 가축 냄새들이 나고 또 소름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도 얘기해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것도 있지 않느냐 했더니 그렇다고. 그것도 좋은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행정은 다양하게 다 알아야 됩니다. 저도 행정학을 전공해 보니까 행정은요 다양하게 알아야 돼요. 정부 52개 부처가 있잖아요. 52개 부처면 이따가 이제 부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교육부서, 보건, 사회, 뭐 외교, 통일, 안보 다 있잖아요. 문화, 예술, 관광, 금융, 재정, 행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은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다 알아야 됐더라고요. 저는 이제 특히 북한 행정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대학에 이제 북한학과, 법정대학 안에 북한학과가 있습니다. 이 북한학과 교수로 갔는데 정치학을 되게 전공한 사람들이 북한 정치를 북한을 학을 가르쳐요. 근데 저는 행정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북한의 법률, 한국의 법률을 비교해서 가르쳤고, 북한의 행정과 한국의 행정을 비교해서 가르쳤고, 북한의 경제와 한국의 경제를 비교해서 가르쳤습니다. 북한의 경영, 한국의 경영, 북한의 문화예술과 한국의 문화예술. 여러분 어때요? 다양해요, 행정이라는 게. 지금 환경 문제만 해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 층간 소음이 있다. 문제가 됐을 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쟁 조정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환경부 자체가 행정부서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걸 우리가 알고 아시고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사 업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하다, 다양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행정의 개념 이대로 섬기는 자세로, 섬기는 물질적으로 섬겨야지만 정신적으로 섬겨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행정사들은 정신적으로 국민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돈으로 뭐 도와주고 뭐 그렇게 못하더라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는 우리 지식을 최대한 발휘해서 국민들을 돕는 자로서 한다면은 저는 여러분들 반드시 성공한다 생각합니다. 행정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행정사는 지도자입니다. 3S 리더십을 잘 발휘해야 됩니다. 서번트 리더, 셀프 리더, 슈퍼 리더. 서번트 리더는 지금 얘기했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이래야 합니다. 셀프 리더, 행정사를 잘하려면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건강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은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슈퍼 리더로서의 여러 가지 이제 협력적 좋은 관계도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셀프 리더로서의 자기만 또 생각해도 내 자신만 생각해도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의 좋은 협력 관계, 이런 걸 가져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4A 바이러스에 주의해야 된다. 오늘 제가 이제 행정사로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중요한 거 서두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은 제가 행정안전위원회 교육을 담당하는 시군구 공무원들과 함께 행정안전부 이제 우리 공직자들 함께 회의를 많이 가요. 제가 교육부회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첫 시간에 좀 행정사들이 바로 비전을 갖고 성공하기 위한 자세에 대해서 좀 잘해달라, 강조해달라 그런 얘기를 주문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는 인간을 살아가는데 이 자세가 일단 중요하거든요. 우리 행정사로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나온 대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유명한 심리학자 스티븐 버글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저서가 성공증후군이 있는데 성공증후군에서 다음 4가지 4A 바이러스에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성공하면 이런 바이러스에 걸리기 쉽다. 그래서 걸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공직에서 또 행정사 학교에 있다는 건 이미 1단계 성공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성공의 바이러스에는 절대로 주의해야 된다. 자, 첫째 뭡니까? 얼로간스. 교만. 여러분 교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 누가 좋아합니까? 제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다 싫어하더라고요. 겉에서는 막 순종한 척하고 그냥 뭐 따라가는 수가 있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다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 섬기는 사람,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언론이 외로움을 잘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행정사 하시려면 이제 처음에 외롭기도 합니다. 처음에 행정사 개업을 해보세요. 외롭습니다. 공직에서 정말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행정사를 개업했다. 시험이 합격해서 그냥 행정사가 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되고 힘들하고 외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그걸 극복을 잘 해가야 돼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외로움을 극복할 때 정말 이것도 감사하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운동도 하고 뭐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도 하고 이렇게 잘 해나가야 됩니다. 건강히. 계속 또 사람들이 없을 때 공부하면 됩니다. 공부하면. 열심히 법학, 행정학, 법률, 행정 그 관련 법률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고립주의를 자초하는 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행정사 그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 행정사에서 성공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그건 우리 KBS도 한번 나온 보도된 일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 고위직에 있다가 나와서 처음에 행정사를 하는데 사람도 오지 않고 차려놓으니까 외롭고 그냥 사무실에 있는데 힘들어해요. 아니 고위직에 있을 때는 뭐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와서 그냥 그 섬기는 자세로 인사도 해주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누구 그런 사람도 없고 자기가 청소도 직접 해야 되고 사람들이 뭐 차도 타내야 되고 하니까 얼마나 자존심도 상하고 외로웠다 이거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그걸 감사로 해버렸다.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청소도 하면서도 내가 정말 언제 청소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해보니까 좋다. 그러면서 또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하고 틈만 나면 또 색스폰을 했어요. 불면서 악기를 하면 또 외로움을 달랠 수가 있어요. 제가 악기를 해보니까 확실히 달래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 유튜브에 아코디언 연주하는 게 나갑니다. 제가 아코디언도 연주를 하니까 참 너무 좋아요. 우리 정서에 맞아요. 그리고 제가 문학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문학을 공부도 또 법학 행정학을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해서 이제 시인으로 수필가로 이제 등단을 해서 이걸 쓰다 보니까 이제 가요 또 가곡 작사에서 실제 많이 불려 나갔습니다. 그 유명한 최영섭 씨 그림 유명한 작곡가분이 작곡해줘가지고 지금도 제 유튜브에 불려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힘들어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움을 극복하는 이런 것을 잘 해야 된다. 저도 대학에 있을 때는 뭐 얼마나 좋아요. 총장할 때 비서들이 다 해주지 기사들이 뭐 운전해주지 하니까 그냥 외로울 시간이 없었어요. 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니까. 그러다 행정사 처음 차리니까 내가 가서 실질적으로 청소도 하고 커피도 타다 내고 우리 행사를 교육에 전부 오시면 앞에서 안내도 하면서 그렇게 반갑게 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외로울 시간도 없이 지금 벌써 개업한 지가 7, 8년이 흘렀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외로움을 절대로 잘 극복해내라. 에드웬 치지키
절대로 파괴적인 모험은 하지 말라. 이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혹시 고위직에 계시다 나오면은 꼭 유혹하는 데가 많습니다. 어느 회사에서 회장으로 와달라, 사장으로 와달라, 뭐 해달라. 저도 그런 제안 받았어요. 절대 안 간다. 다만 제가 경영 컨설팅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영 고문은 해주겠어요. 고문은 가서 이제 한 몇백만 원씩 받고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책임질 일은 안 갔어요. 사장이나 회장이나. 결제자로서 책임을 져보세요. 다음에 어떤 회사가 안 됐을 때는 그게 다 안고죠. 그래가서 빚 다 지고 빚 지고 또 자기 연금까지 다 날리고 하는 그런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애들털이 성적 쾌락에 절대로 매몰시키지 마라. 뭐 이런 것은 여러분 뭐 다 아시라고 믿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네 가지만 조심하면 절대로 공직자는 성공할 수가 있다. 앞으로 지도자들 요 얘기입니다. 자, 행정사와 정부 증가와 정부 조직 기능의 다양화. 2012년 12월 30일 현재 9,300여 명이었습니다. 현재는 37만 3,800명입니다. 대단하죠? 이번 12월까지 이제 또 새롭게 금년에 행정사 시험 합격자가 나오면 또 한 45만여 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보통 평균 1년에 6만 명 이상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37만 이제 3,800명인데 현재 업무 신고를 한 사람은 약 8천여 명이라고 제가 교재에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8천여 명 하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뭐 물론 업무 신고한 사람은 지금 한 만여 명 가까이 된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한 사람은 또 8천 명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나 우리가 그 뭐 정확한 숫자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이 정도 된다는 건 여러분이 아시고 그래서 우리 이제 행사협회 회장단이 2017년 8월 달에 일본 총무성 초청받아가지고 일본의 행정서사회 연합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방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일본은 행정사가 얼마냐, 몇 명이나 되냐. 저는 뭐 학자로서 꼭 연구할 때 일일이 메모하고 자료를 봤습니다. 정확하게 46,205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본에는. 우리보다 훨씬 많잖아요. 우리 8천여 명이라고 뭐 개업한 사람이 그렇다 하더라도 개업한 사람이 46,205명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인구 내가 얼른 또 그것도 분석을 해봤어요. 일본의 인구가 1억 2,700만인데 한 3,000명당 한 명꼴이더라고요. 인구. 그럼 우리가 인구 3,000명당 한 명꼴 잡는다면 17,000명이 필요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5,125만 명 잡고 인구가 그러면 아직도 한 9,000명 정도가 부족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북한 행정을 전공했기 때문에 남북 통일시에 24,000여 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이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 발전, 통일 또 앞으로 우리 세계 행정권의 확대 강화 현상에 따라서 행정사가 어떻게 이 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건가 하는 것도 연구해야 돼요. 행정법이 꽤 많습니다. 3,000여 가지 이상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이런 행정법에 관련된 행정사로서의 업무도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또 개발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하려면 우리가 숫자가 부족해요. 제가 북한 행정을 전공이기 때문에 북한학자 대표로 제가 또 종교계 대표로 북한에도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평양도 가고 뭐 북한 전 지역을 거기 북한의 국내선 타고 저 백두산도 올라가 보고 뭐 다 각 도에 가봤습니다. 남포, 개성. 정말 북한은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하고는 천양지 차이입니다. 발전 속도가 정말 발전이 안 됐습니다. 시골 가면. 평양만 그래도 조금 괜찮지. 너무나 안타까워요. 역시 사회주의라는 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돼요. 발전이. 그래서 제가 이제 댕기면서 이렇게 보고 했는데 저는 행정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북한의 행정이 전부 정치에 예속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노동당이 전부 모든 정치를 관장하잖아요. 북한에 물론 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정무원도 있고 정무원 총리가 있죠. 우리 국무총리격인 그 안에 각 행정부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민무력부, 우리 국방부와 같은 인민무력부. 거기서는 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우리 행정안전부. 거기는 사회안전부 이런 얘기도 하고 있죠. 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거기는 장관을 부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완전히 그 노동당 각 부서에 예속되어 있다시피 해요. 거기에 지시를 받습니다. 이건 학문적으로는
정치의 하위 체제다. 서브 시스템으로서. 행정은 정치의 서브 시스템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연구해서 앞으로 행정 통일에 대비한 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미래 전략까지, 이건 민족 통일에도 우리가 기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행정 조직국을 한번 보십시다. 자, 지금 이 대통령으로부터 각 정부 부처가 나옵니다. 50여 개 행정부처가 있습니다. 아래 청급이 있습니다. 제가 세종시도 자주 가봅니다. 세종시에서 이제 여러분 우리 실무 수습 교육이 끝나면은 세종시에서 이제 행정사 실습 교육을 합니다. 저는 세종시에 감사한 게 정말 우리 세종시에 계신 행정사님들이 지금 여기 원급 교육원장도 맡고 여기 부원장도 맡고 다 여기 직접 와서 수고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너무 수고에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세종시에 가서 우리 정부 부처가 다 있잖아요. 저도 세종시에는 제가 이제 가서 우리 교수님들 모시고도 또 교수법 강의도 하고 또 가서 이렇게 실습 교육할 때 이제 한 번씩 가서 우리 회장하고 같이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서 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이 지금 세종시로 내려가 있는 이 정부 부처, 물론 여기 뭐 서울에도 몇 개 부처가 있습니다만은 부처의 업무들 하나하나 보더라도 우리가 행정사 관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보세요. 국가 이제 보훈처, 국가 유공자 업무. 저는 이제 우리 또 행정사업자는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국영수 과목만은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국영수 과목이라는 게 이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중요시 하잖아요. 그거를 해야 최소한 임대료는 부담할 수가 있다. 나머지는 더 큼직큼직한 일들은 이제 해서 어떻게 돈을 모으더라도 그러면 국가 유공자 업무, 국가보훈, 그렇죠? 국영수라는 게 뭡니까? 영업 정지 됐을 때 이제 구제해주는 행정심판에는. 저도 영업 정지도 많이 구제해봤어요. 국가 유공자 업무도 신청도 하고 해봤습니다. 그러면 영업 정지를 당했을 때 저는 얼마 전에 이 영등포구 관내 또 관악구 관내 바로 미성년자를 잘못 몰라가지고 들여서 거기서 이제 하는 걸 적발이 돼가지고 영업 정지가 당했어요. 3개월 정지 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영업 정지를 미성년자를 들여보냈느냐 했더니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핸드폰으로 딱 보여주더래요. 아이 자기가 성년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핸드폰만 보고 절대로 신분증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신분증을 믿어야 되는 건 뭐가 있습니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요거 세 가지는 믿을 수 있는데 다른 거 뭐 사진으로 찍어 와서 뭐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요. 걸렸어요. 왜 그렇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하면서 제가 지도해 줬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는데 영업정지 문제. 요새 음주운전 단속이 심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음주운전 뭐 해가지고 영업정지를 이제 각 시군 구청에서 단속을 해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영업정지 당하면은 이제 그 바로 직급 상급관청에 이제 예를 들면 서울시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당했다 하면은 이제 서울특별시 이 행정심판위원회로 행정심판을 하고 거기서 불복을 했을 때는 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합니다. 음주운전은 당했을 때 직접 바로 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가게 돼요. 경찰에서 하는 거니까, 경찰 국가기관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국영수 하면 국가보호 유공자 업무, 영업정지, 이제 술이니까, 음주니까 이렇게 요것도 이제 부르기도 하고, 저도 또 그렇게 그냥 어느 때 쉽게, 이제 또 약간 재밌게도 그런 얘기도 해야 좋으니까 그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만이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뭐 공무원 징계 문제, 인사혁신처, 법제처, 법제 문제, 법 해석, 유권에서 법제처에서 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문화예술 법인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방송, 가요, 뭐 TV 협회라고 법인 설립 하나 했더니 저보고 갑자기 30분을 그 법인 설립하면서 뭘 해달래요. 저 설명을 좀. 그러면 쭉 설명을 했어요. 인터뷰를 해줬어요. 자기네들 그 동영상을 다 찍었더라고요. 찍더니 이제 30분 지나니까 그러면 노래를 갑자기 나보고 해달래요. 아이, 행정사님이 또 오시고 행정학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노래를 해주시면 이 가수들한테 굉장히 힘이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 부르지 못하지만 행정사 일하다 가서 노래까지 불렀어요.
그 자기들이 또 그걸 갖다가 바로 또 유튜브에, 자기네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내 유튜브에도 지금 또 이렇게 보내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올리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러나 저는 이제 그 올리게 된 것이 요새 또 아무래도 이제 법률 행정 이것만 딱딱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그런 게 들어가면 또 좋잖아요. 사람들이 또 부드럽고, 또 요즘에 하도 그 트로트 가요가 뜨기 때문에, 요새 올해는 그 가요가 100년이고 가곡이 100년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트로트 가요도 뜨고 또 가곡도 이렇게 많이 부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노래로 중간중간 넣어주면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당되지 않는 데가 없잖아요. 다 법제처 법 해석. 근데 법을 해석을 법제처 그때 그런 해석을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워낙 법인 설립 인허가가 많이 들어오니까 질의를 했대요. 문화예술 관광 그쪽 부서로 했는데 법제처로 내가지고 법제처 해석하는데 전국적인 범위에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을 때는 문화체육관광부에 해야 된다. 중앙부서에. 그리고 그 지방에 한정될 때는 그 지방에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유권 해석을 한 걸 봤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 이거 다 알아야 되고, 법제처 문제도 알아야죠. 그래서 이 부서만 전부 설명하려도 제가 이제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 이건 우리 행정심판위원회도 국민권익위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저는 대학법인 설립 인허가 이것도 상담 들어오고 많이 해봤습니다. 뭐 대학을 설립해달라, 법인 설립 인허가. 외교통상부, 통일법도 제가 설립을 한번 해봤습니다. 법무부에서 또 우리 행정사와 관련된 거 뭐가 있습니까? 네? 출입국 관련 업무죠. 그렇죠? 출입국 관련 업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출입국 관련 업무가 우리 행정사의 업무로서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산하의 각 교육청과 관련된 학교 폭력 문제. 관계 안 된 데가 없어요.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군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또 행정안전부, 이건 우리 행정기관의 직접 감독관청이기 때문에 이제 말합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 속한 음악저작권협회, 여기도 관계, 저작권 행정 일도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 요를 받으려면 행정사들이 그 신청을 해줘야 돼요. 제가 그걸 종합해가지고 신청하다 보니까 신탁증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탁증서가 나옵니다. 음악저작권협회에서.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걸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작권 얼마나 우리 일이 많습니까? 농수산 문제, 또 복지법인도 많이 했습니다. 환경부, 아까 환경청 문제, 환경부 문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뭐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제 노무사가 주로 이제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만은, 예, 노무사가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저희들은 행정적인 문제에 관련한 우리가 또 노동 문제에 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런 일도 해봤어요. 예, 서울의 대치동에 학원 갑니다. 거기서 학원을 경영하다가 갑자기 영업 정지 처분 행정부 공문이 왔어요. 노동부에서. 뭐냐 했더니 자기하고 동업한 사람이 동업을 했는데 돈은 하나도 안 되고 그 사람이 사람만 거기다 투입을 시켜가지고 2, 3개월 월급을 안 줬더니 고용부에 고발했다. 노동부에. 그래 그렇게 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자기가 그냥 아주 괴로워서 나한테 찾아왔는데 나한테 왔어요. 제가 이거는 노무사가 할 일은 노동심생위원회 이런 거 가는 건데 내가 행정적으로 지혜롭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용증명표를 내가 써줬습니다. 사례를 써가지고 써서 당사자한테 다 보내고 노동부에도 보냈습니다. 직접. 이건 억울하다. 보냈더니 그게 잘 조정해서 해결이 됐어요. 여러분 행정적으로 왜 해야 될 일이 어디나 다 많습니다. 국토교통부 여기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특히 이제 우리 손실보상, 토지보상 문제와 여러분 토지보상 문제는 별도로 강의를 또 들으실 겁니다.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그렇죠? 해양수산부랑 우리 해양기술행정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고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거는 이제 경영지도사, 경영컨설턴트 이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직접 경영컨설팅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벤처기업, 중소기업, 100개 기업 진단 지도를 실제 해봤어요. 대기업에 가서는 이제 강의도 해주고 했는데 여기 일도 상당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이 일도 우리가 행정적으로. 그 이제 관세청 여기 밑에 이 청급은 다 이제 거기에 각 자기사들 있죠. 관세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또 이제 그 변리사, 특허청의 변리사라든가 검찰청의 이제 법무사라든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에 해당되지 않는 건 전부 우리 행정사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 50개 부처 업무가 이렇게 우리가 많고, 이 부처만이 아니라 지방 광역시도단체, 기초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정사가 해야 될 일이 많습니까? 개발하면요 무궁무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에 이렇게 행정사를 오셨으니까 열심히 하셔서 이제 하시고, 이제 잠시 쉴 시간이 됐습니다. 저는 우리 온라인 교육에서는, 오프라인 교육할 때는 좀 유통성 있게 합니다만, 그러나 이렇게 시간을 가능하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켜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한 10분간 쉬셨다가 10시에 다시 또 시작을, 11시에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좀 쉬세요. 10분 동안.